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서울대교구에서 서품을 받은 이상진 아모스 신부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에 문화분과를 담당하는 신부로 있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가 이제 제일 위에 조직위원장님 우리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계시고, 그 아래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 주교님이신 이경상 주교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무 실무를 관장 총괄하시는 사무총장 김남균 신부님께서 계시고, 그 사무총장 신부님 밑으로 본부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 본부에 한 7, 8개의 부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4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서가 문화분과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화분과에서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조직위원회가 사실은 제가 이제 조직위원회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것은 한 2년 전부터고요. 그때는 상계이동성당 부주임이어서 겸임을 하고 있다가 작년 2월부터 그 인사발령을 통해서 완전히 조직위원회 전담 신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을 보냈는데요. 사실 제가 1년 전에 조직위에 들어갔을 때는 조직위의 전체 인원이 다 합쳐서 2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위 전체 인원이 50명이 넘고 있어요. 이제 직원까지 하면 50명이 넘고 있고, 우리 교구청 꾸리아까지 하면은 거의 한 6, 7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원래 오늘 이 강의는 그 새 본부장 중에 한 분이신 이영재 신부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으셨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로마에서 우리 조직위의 인사들을 만나자고 하셔서 저희 조직위에서 약 20분이 어제 이제 비행기로 로마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상진 아모스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일했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일은 24개 부서 중에 하나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영재 신부님처럼 그분은 본부 2개를 원래 담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16개 부서를 담당하시고 계셨는데, 그분이 아시는 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당에 필요한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영재 요셉 신부님 대신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희 공식 기도문으로 기도를 바치려고 했는데요. 한 장 넘겨주실까요? 지금 이 기도문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으세요? 아, 있어요. 네, 그래요. 이 공식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 다하오라. 평화와 사랑과 주님, 이 세계 청년들의 주의 여정을 통해
자비와 평화의 무이시여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주보 성인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부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 세계 청년 대회, 우리가 WID라고 부르는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대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대회를 위해서 본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것에 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저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오만 가지 질문들이 다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앞으로 결정될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잘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질의응답은 또 저희 조직위가 아니면 사실 하실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예, 넘어가실까요? 저희 세계 청년 대회의 의미입니다.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의 국제적인 종교 문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대회의 주최자는 교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서울 세계 청년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청년 대회는 교황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위원회로 있지만 실제 저희가 이걸 좀 줄여서 말하는데 앞에 지역이란 말을 뺐어요. 저희가 원래 원어로는 지역조직위원회예요. 저희가 로컬이란 말이에요. LOC로 표현하는데 Local Organizing Committee라고 해요. 왜 우리가 지역조직위원회냐면 중앙조직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중앙조직위원회는 어디일까요? 네, 교황청입니다. 교황청에 교황님 아래로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평신도 가정생명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줄여서 DLFL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DLFL 부서가 중앙조직위원회이고 저희가 로컬인 거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 대회의 개최자시다, 호스트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황님이 장소를 정하셔서 그 장소로 전 세계 청년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회의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이것이 이 WID가 시노달리타스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노달리타스는 뭔지 아주 잘 아시죠? 아주 잘 아실 텐데 시노드 잘 하셨죠? 지난번에 저희가 21년, 22년에 시노드 잘 하셨고, 그래서 그때 경총 모임 같은 거 하셨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재작년에도 그 시노드식 기도 방법 뭐죠? 성령 안에서의 대화, 그죠? 그래서 서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머물면서 성령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서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시노드가 결국 같이 함께 여정을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WID랑 무슨 관계가 있냐? WID는 물론 날짜상으로는 지금 2027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청년 대회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만 행사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걸어가시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분당 우리 주임 신부님께 너무 뭐랄까 감동스러웠던 것은 오늘 휴일인데 오늘
봉사자의 날을 만드신 거라면서요, 그죠? 예, 해서 이 준비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같이 서로 조직위원회랑 소통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다 같이 본당 하나가 전체가 돼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노달리타스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걸 저 위에서 다 결정하고 밑에서는 그냥 우리가 정한 대로 해 이럴 수 있죠. 신부님들이 죄다 정하고 나서 그대로 해 그냥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신자분들이 같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고 배우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지원하시고 자원하시고 하셔서 이 대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노드의 길을 이미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WID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역대 대회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대회가 어디였죠? 네,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85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대회는 네, 87년. 막 안 보이셔서 지금 이렇게 안경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개최 연도를 보면 홀수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그죠? 85년, 87년, 89년 스페인, 91년 폴란드, 93년 미국, 필리핀, 97년 프랑스까지 홀수 연도로 되어 있어요. 자, WYD는 원래 월드 유스 데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계 청년 대회, 또 하나는 세계 젊은이의 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은 교황님께서 처음 결정하신 날은 사순 제6주일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사순의 마지막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성주간의 그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네, 뭐 고난주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네, 성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지까지 흔드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지까지 흔드는 주일이라서 우리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을 사순식의 마지막 주일, 6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성인께서 1983년에 희년을 보내시면서 우리 그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를 요 사순 마지막 시기인 성주간에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83년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유럽의 청년들을 로마로 초대하셔서 성주간을 같이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삼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삼일을 본따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에 교황님께서 직접 청년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는 청년들과 함께 직접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언덕에 모여서 그날 토요일 날 밤은 편한 곳에서 자지 않고 그냥 그 언덕에서 야박을 한 거죠. 캠핑처럼 밖에서 이렇게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그 야박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박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미사, 폐막 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84년에도 이 행사를 또 하세요. 또 하시고 나서는 85년도에는 안 되겠다. 이거 청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기회니까 이걸 매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세계 젊은이의 날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1회 세계 젊은이의 날 또는 세계 청년 대회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마 이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홀수회에는 국제적으로 다 모이고, 근데 이걸 매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로마도 3년째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교황님한테 제발 이거 딴 나라에서 하게 해주세요. 우리만 고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짝수회에는 각 나라별로 교구별로 그냥 세계 젊은이의 날을 지내고, 그리고 홀수회에만 교황님이 선택한 나라에서 국제 행사를 하기로 하신 거죠. 근데 그러다가 국제 행사를 그 4월 달에 하니까 보통 성주간이 4월에 오잖아요. 부활이 4월이어서. 근데 애들이 학교 때문에 못 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름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주간처럼은 보내지만 실제 국제 대회는 8월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수 계산을 할 때에 이거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몇 차 세계 청년 대회인지 아시는 분? 어딘가에 잠깐 써 있는 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16차는 국제 대회만 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6차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희는 41차입니다. 네. 저희가 한 번 빠진 해가 있어서 41차 세계 청년 대회를, 그러면 왜 국제는 우리가 16번째 나라라 그랬는데 왜 41차지? 혼동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85년도부터 계속 매년 차수가 실제로 교구에서 하든 교구 단위에서 하든 국제 단위에서 하든 계속 차수가 매년 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점점 청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너무 힘드니까 2000년에 대인연을 하면서 3년 텀을 가지게 되고, 지금은 대부분 3년 텀인데 리스본, 저희 대회 전이 리스본,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거든요. 그리고 그 전이 파나마인데, 파나마에서 2019년에 대회를 하고 나서 리스본에서 3년 후인 22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년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그래서 그때 하지 못하고 1년 늦췄죠. 23년으로 하게 되고, 우리는 원래 23년에 했으면 3년 후인 26년 올해 했었어야 되는데 왜 또 4년을 받았냐? 중간에 작년에 2025년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희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희년 행사가 있고, 그때 로마에서 좀 미니 WYD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천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본당에서 청년 몇 명씩 이렇게 신청받아서 저희 서울대 교구에서만 1200명을 보냈어요. 네, 성직자들 다 포함해서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 때문에 이 WYD 준비가 어려우니까 1년을 더 주셔서 저희가 2027년에 이 유구한 역사를 거쳐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어느 나라예요? 필리핀이 있죠. 지금 97년도인가? 네, 95년도에 필리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넘어가실까요? 그럼 왜 우리나라냐? 저희가 사실은 열심히 유치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옛날부터, 근데 저희가 뭐 명시적으로 너희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에서 번번이 우리를 떨어뜨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에요. 또 언어가 유럽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역대 다른 지금 WYD를 개최한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전부 다 언어가 유럽어를 쓰는 나라예요. 네, 우리가 어족이라는 것이 있죠. 말의 어족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어족 중에 하나가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인데, 그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나라에서 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족도 없어요. 옛날에 뭐 우랄 알타이어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언어는 너무 독자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따로 발전을 해서 비슷한 언어가 없다. 그래서 고리버로 치거든요. 우리나라 말이랑 일본어를 고리버 쪽으로 치는데, 의사소통이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네, 로마에서도 엄청 고생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생각할 때 일단 남북 평화가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사실 북한과 남한의 이 평화가 전 세계 평화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가 엄청 큰 모범이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 종교가 그래도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종교 전쟁은 거의 일어난 적이 없죠, 그렇죠? 전쟁 없이 큰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좀 알리고 보여줘야겠다. 또 우리나라는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스스로 신앙을 수입해온 나라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와서 강제로 너 믿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책 같은 거 보다가 와 이거 진짜 멋진데 이러면서 중국에 가서 서학 천주교 서적들을 들여서 이렇게 시작한 종교이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는 다 종교 박해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그제서야 종교 박해를 계속해서 겪었고 그 종교 박해가 끝난 지 저희가 뭐 지금 얼마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역사들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넘어가시면 저희 주제 성구 아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우리 로고입니다. 로고가 진짜 신기한데 저 로고를 우리는 읽을 수 있죠? 네,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서울이죠. 우리 눈에는 서울로 보이죠? 네, 우리 눈엔 서울로 보입니다. 이것을 미국 애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미국 애들이 보면요, 십자가 주변에 WYD라고 써 있어요. 그죠? 울의 그 리을, 우의 리을이 W, 서울의 시옷이 Y, 그 울의 이응이 D처럼 우리가 지금 그려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D. 이런 굉장히 유사한 거죠. 서울의 자음과 WYD가 일치하는 거는 이게 우연이겠죠. 우연인데 누군가는 이 우연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부터 서울에서 WYD가 일어날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근데 정말 외국 애들은 저걸 보면 십자가에 WYD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Y랑 W를 이렇게 치우면 아이가 이러고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가 두 손 두 팔을 이렇게 쫙 펴고선 놀고 있는 모습. 또 그래서 색상도 그렇고 아주 한국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교회적인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로고입니다. 사실 저 로고의 디자인자는 홍대 미대의 지금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이 로고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하면서 이제 홍대 미대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해서 그 한 디자인 친구가 박사 과정을 막 끝내가는 그 친구가 이렇게 한 건데 아주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말고도 다른 2개 후보작이 있어서 3개 후보작을 로마에 올렸는데 로마에서 저게 제일 좋다면서 저걸 딱 선택해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작년에 세례 받았습니다. 스콜라스티카라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홍대 미대에 다른 친구를 또 하나를 이렇게 껴서 같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 WYD가 벌써 이런 이 여정 안에서 결실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센터 봉사자라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한 300명이
저희 조직위와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직위 청년들 중에 한 명은 이걸 하던 봉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비 신학교를 작년 중반부터 다녀서 올해 입학했습니다. 이번에 입학해서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잠원동에 있는 친구인데 바오로라고. 또 한 명은 지금 예수회의 성소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이런 열매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무려 600년 전부터 예비하신 이 서울 WID가 잘 이렇게 가서 저희가 결실을 잘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저희가 대회 일정이 8월 3일부터 8월 8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날짜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일입니다. 요일이 시작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네, 지금 여기선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우리는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일 요런 여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성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그래서 일요일 뭐 부활절 아침 미사처럼 이렇게 끝내는 건데, 근데 그게 본대회고요. 그 앞에 사전대회라고 있죠. 이 사전대회는 본대회 전에 지방 교구들이 하는 대회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WID를 하러 올 때 기간을 자기네가 되는 만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가장 짧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본대회 때 그 금토일만 들어와요. 뭐 2박 3일.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의 길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팀들이 있고,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에 폐막미사 하자마자 나가는 팀들이 있고, 이거는 아주 시간을 너무 못 낸 팀들이고요. 대부분의 팀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들어와서 본당에서 이렇게 숙소를 받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본당을 나가서 이제 그 마지막 행사장에서 토요일 밤을 보내고 일요일 날 폐막 미사를 하고 출국하는 게 보통 팀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표가 없어서 본당에 다시 왔다가 일요일 날 하루를 더 자고 월요일 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우리는 조금 더 여유가 돼. 그래서 본대회, 서울대회 이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와서 지방을 먼저 보고 서울에 가고 싶어. 이런 팀들도 있고요. 어떤 팀들은 본대회 끝나고 일주일을 더 잡아서 본대회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서울 투어를 하다가 나가는 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주일 더 잡는 그 투어하는 동안에 숙박은 알아서들 해야 되는 거죠. 식사나 이런 건 저희가 제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찍 들어오는 팀들에 대해서는 그 팀들이 각 지방 교구랑 계약을 하면 각 지방 교구에서 홈스테이를 또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이건 아주 대충의 인원입니다. 4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국내외로, 해외에서 한 30만 명 들어오고 지방에서 한 10만 명 올라온다고 하면, 그래서 40만 명을 우리가 재워야 된다고 하면은 실제 사전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교구 대회는 15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서울 말고 한국의 교구가 몇 개 있죠? 한국의 교구는 총 본종 교구까지 16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 교구 빼고 나머지 15교구에서 또 청년들을 이렇게 나누어 받으면 15만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까만 부분은 사전대회 프로그램이고, 요 파란 부분은 우리 본대회 프로그램입니다. 본대회 프로그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조금 덜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부분, 조금 덜 중요한 거는 문화적인 부분. 제가 무슨 부장이라 그랬죠? 네, 제가 문화분과고 저는 덜 중요한 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종교적인 건 뭐냐? 중요한 종교적인 것은 오전 행사나 또는 저녁 행사예요. 오전에는 수목금 뭐가 있다 그랬죠? 교황님이 처음에 교리 교육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교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당에서 교리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 그 교리 교육은 주교님께서 하실 겁니다. WID를 하면 전 세계에서 약 1000명의 주교님들이 오십니다. 1000분이 오시는데 그 1000분 중에 리스본 같은 경우는 약 250분의 주교분들을 섭외를 해서 250개 성당에서 250명의 주교분들이 3일 동안 오전에 교리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리 교육이 9시부터 11시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미사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면 애들이 이제 점심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덜 중요한 문화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행사는 보통 오후 6시 이후에 6시나 7시에 이렇게 시작해서 주로 교황님이 오시는 행사인데 화요일날 저녁에는 개막 미사. 그 다음에 근데 이 개막 미사는 교황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구의 교구장님께서 아마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막 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교황님이 오시는데 수요일날 교황님이 들어오시면 시차 적응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저희들 성직자 수도자들과도 따로 잠깐 만나셔야 하고 그래서 수요일날은 교황님 그 일정 국빈 방문 일정을 하다가 목요일날 저녁에 또다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 같이 모여서 교황님 환영 행사를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뭐 한다 그랬죠? 십자가의 길을 밤 저녁 6시나 7시에 십자가의 길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그 비박 장소에 전부 다 모여서 밤새 기도를 하고 거기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미사를 하고 헤어지는 거죠. 요 저녁 행사들과 주일 폐막 미사까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일정이고요. 그 사이에 보통 오후 1시부터 이제 한 오후 5시까지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원래 역대 다른 WID에서는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로마에서 시작했을 때는 로마 시내 관광을 했어요. 그 시간에. 그렇죠? 교리 교육 끝나고 났으니까 점심 먹고 로마 시내를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조직위원회에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 모여서 찬양 집회 같은 걸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성가 같은 거 부르고 싶습니다. 내지는 저희 공연하고 싶어요. 저희 춤추고 싶어요. 저희 연극, 성극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저희 전시회 하고 싶어요. 저희 그림 그린 거, 만든 거 전시하고 싶어요. 그 청년들이랑 나누고 싶어요. 온갖 종류의 저희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그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장소를 조금씩 마련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주고, 그죠? 음향 장치랑 조명도 좀 해주고, 경기장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빌려주고, 큰 공원 같은 것도 빌려주고, 전시관, 박물관도 이렇게 빌려주고 하면서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는 아예 그냥 사전에 등록 신청할 때, 애들이 등록 신청할 때 이 젊은이 축제라고 하는데, 이 젊은이 축제도 미리 신청을 받아요. 리스본 대회에서는 무려 500팀이 신청했어요. 500팀이 신청해서 그 중에 300팀을 선발해서 300팀에게 100개의 장소를 마련해 줬어요. 저 큰일이죠. 이제 이게 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시내에 100개의 장소를 섭외하고 있어요. 정말 죽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이 오면 모든 공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 섭외를 해주고 시설도 마련해주고, 대신 그 순례자들은 누구나 아무 티켓 비용을 내지 않고 그 전시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문화행사고, 그게 이제 젊은이 축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세요. 네, 개막미사 화요일 저녁, 교리교육 수목금 3일 오전에 있죠. 넘어갈까요? 젊은이 축제 이렇게 있고 넘어갈까요? 교황님 환영행사 목요일 저녁,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금요일 저녁, 그리고 밤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부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날은 아무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교리교육도 없고 젊은이 축제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그 마지막 비질 전야 기도 하는 장소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비밀을 잘 지키시나요? 비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아직 엠바고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화요일날 개막 미사와 목요일 교황님 환영 행사, 금요일 저녁 십자가의 길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걸로 로마랑 거의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와도 거의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 그 축구장 잔디를 못 쓰게 합니다. 그거 쓰면은 그 이제 그 다음 축구 시즌에 좀 힘들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그라운드에 아이들을 앉히지 않으면은 그게 맥시멈 뭐 8만 9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애들 다 밖에 있어야 돼서 계속해서 좀 노력 중인데 그래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면 경기장에 다 못 들어가더라도 일부는 밖에 있으면 이제 아마 저희가 LED 전광판 같은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스크린을 그래서 아마도 이 장소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표는 한참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도 이 장소를 못 구했습니다. 비질 전야기도 하고 거기서 비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폐막 미사를 할 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애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폐막 미사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신자든 아니든 다 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4년에 우리 교황님 오셨을 때요. 그때 가셨던 분.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그때부터도 열심히 봉사를 하셨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때 제가 본당에서 부주임 그 보좌로서 이렇게 참가 신청자 명단을 작성할 때였는데 저희는 이제 문정동 성당은 신자 수가 좀 많으니까 8,000이었기 때문에 한 200~300명 정도를 초대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광화문부터 시청광장까지 막아놓고 그 미사를 했는데요. 그게 막 뉴스 보도에는 100만이라고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가 촛불 집회할 때도 100만이 되려면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다 누적으로 계산했을 때 100만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그 공간을 채웠던 그렇게 꽉 차게 앉았는데 1km가 넘게 꽉 차게 앉았는데 그때 그 인원이 17만 명이었습니다. 그게 17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에는 그게 어딜 가도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게 1박 2일 그때는 아침 미사만 잠깐 했을 때인데 지금 이거는 도를 이렇게 하려면 통제를 2박 3일을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도 풀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올림픽공원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 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저게 이 사진이 작년에 있었던 로마 희년에서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게 한 140만 있는 거예요. 저게 한 140만 있는 건데
우리 광화문에서 서울관광까지 그 서울시청까지 이의 면적은 지금 저기에서 보면은 저거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저런 엄청난 평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평원이 서울 시내에 없다는 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어떻게든 되겠죠.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라서 넘어가고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본당 조직, 이제 본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런 프로그램을 저렇게 해서 오면 본당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시설 같은 거 준비를 해야겠죠. 시설이 아주 큰 부분이고 그 시설을 위해서는 예산이 우리가 마련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봉사자들 교육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역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놀란 것이 우리 본당 김홍동 성당 주임 시무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 봉사자분들이 요런 요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중앙 그 사무위원회에서는 이제 재정이나 기획을 담당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자가 되어서 뭐 환영하는 거라든지 뭐 음식 나누어 주는 거라든지 홈스테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아마 또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넘어가 주실까요? 네, 이것도 더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본대회 일정을 다시 늘려놓은 건데 일단 저희가 40만 명이 온다고 했을 때 서울에 본당이 약 200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0개 본당이 40만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2,000명씩 받게 됩니다. 한 본당에 2,000명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와 진짜 큰일이죠. 기도하세요. 많이 안 오게.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0만이 예측이 되긴 하는데 제발 반토막만 내주세요. 20만이면 해볼만 합니다. 네, 20만이면 많이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2천이 들어온다고 할 때 일단 얘네들 다 맞아 환영해야 되는데 2,000명이 여기 성당으로 다 들어오면 그것도 큰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인 포인트를 숙박 장소를 기준으로 둘 텐데 저희가 2,000명을 한 본당 사목구에 배정을 한다는 의미는 그 사목구 안에 있는 성당과 홈스테이와 학교와 공공기관 시설들, 체육시설들을 합쳐서 2,000명을 분산시켜서 재운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홈스테이는 아이를 한 명씩 넣을 수 없어요. 2명 이상씩 넣어야 돼요. 하나면 이상한 집에서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2명에서 4명 사이를 넣게 되고 그러면 한 40가정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한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당에서 재울 때 따닥따닥따닥 해서 재우면은 큰 강당에서 요 정도 강당이면요 실제로 로마에서는 한 100명 재웠어요. 요만한 장소이면 네, 한 100명 정도를 재웠는데 그런 이제 본당에서 100명에서 200명을 재운다고 치면 나머지 2,000명 중에 그러면 이제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해결되고 나머지 1,700에서 1,800은 공공기관에 나누어서 이제 재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들어올 때 일단 자기네가 숙박하는 곳에 가서 체크인이라 그래서 체크인을 하면서 이제 그 순례자 키트도 받고 그리고 그 이제 입실했다고 등록도 하게 되는 전산상의 절차를 다 거치게 될 텐데요.
그 예전 대회들은 전부 다 그거를 이제 QR 코드가 박힌 어떤 종이를 다 출력을 해서 목에다 다 걸어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IT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다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모든 정보, 모든 프로그램 정보와 장소 정보, 교통 정보 뭐 이런 그리고 그거 자체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뭐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제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은행 또 이 전산업체 그리고 로마의 등록 시스템까지 다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앱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등록시키는 거죠. 그렇게 등록시켜서 그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각 숙박 장소마다 봉사자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당에서 온 아이들은 성당에서 잘 아이들은 이제 성당으로 들어올 거고 다른데 숙박 장소 지정 받은 애들은 그 팀들이 다 그 숙박 장소로 갈 건데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외국에서 순례자들이 등록할 때 개인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이 WID에 신청하는 그 등록 시스템이라는 거 지금 저희가 만든 등록 시스템이 있는데 이 등록 시스템에 들어올 때는 그 그룹에 100명이 넘는 100명 단위의 그룹에서 한 명의 인솔자가 나머지 100명을 동시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솔자가 이제 100명씩 이렇게 들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 100명 단위로 이제 숙박 장소도 이렇게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숙박 들어오면 일단 뭐 그 숙박 장소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당 봉사자들과 저희 조직 위에 들어오는 외국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역을 할 수 있는 외국 봉사자들도 10,000명 가량 외국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들을 각 본당에 또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 중앙 조직 센터 조직위 봉사자들이랑 본당 봉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각 숙박 장소에 OT도 하고 그리고 그날 자고 환영 행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각 본당에서 환영 행사는 10분 내로 끝내주십시오. 그걸 잘 하시는 본당이 너무 많은데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팀들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 행사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애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환영 행사를 하는 것도 화요일 저녁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개막 미사가 있어서 들어오는 대로 숙박 장소에 빨리 체크인 해주고 애들 짐 풀게 하고 그 숙박 장소에 대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빨리 개막 미사 장소로 애들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숙박 장소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아침 8시부터는 숙박 장소에서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조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식은 숙박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 조직위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직위에서 본당을 비롯한 그 본당 사목구 내에 있는 모든 숙박 장소에 정해진 인원수만큼 조식을 배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배부해 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나면 흩어져서 잠을 잤던 애들이 조식을 먹고 8시에 나와서 교리교육 장소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교리교육 장소는 1차 교리교육 장소는 그 숙박 장소가 있는 곳에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당에서는 100명만 잤더라도 다른 데서 잤던 애들이 일로 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성당에서 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도 그 강당도 조금 치우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주일미사 사람들 많이 올 때나 부활 성야미사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좌석은 350석이지만 뭐 다른 데 밖에 뭐 여기저기 의자 놓고 다 앉고 뭐 저 스크린도 쏘고 해서 그래도 한 500명 이렇게 할 수 있게 미사를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500명 정도가 여기에서 주교님 모시고 교리 교육을 받고 미사를 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도우시고, 근데 여기에 아까 전에 청년 몇 명 배치한다 그랬어요. 그 2,000명이 여기서 교리교육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리교육 장소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시내에 150개의 교리교육 장소를 또 지금 구하고 있는데 미치겠어요 아주.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리교육 장소에서 본당에서 해주실 건 뭐냐, 거기서도 안내봉사 해주셔야 되고 그쪽으로, 그 다음에 교리교육 끝나고 나서 미사 해야 되잖아요. 그 미사는 준비를 본당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제 간단한 미사 도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를 더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운이 좋게 개봉동 구역에 있는 곳 중에서 막 1,500명이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미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찾는다면 한 곳만 더 찾으면 되겠죠, 제가.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큰 체육관을 지금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장충체육관을 빌리고 있는 장충체육관은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 본당은 이제 그 본당에서 교리교육을 못하면 다 장충체육관으로 오도록. 그러면 그 안내봉사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 장례 질서도 이제 본당 봉사자들과 그 저희 센터 봉사자들이 또 연합해서 이제 질서 안내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일단은 숙박 장소를 나가면은 교리교육하고, 낮에는 젊은이 축제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녁에는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 가서 큰 교황님 행사를 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얘네들 또 그 자리에서 축제를 해요. 저희가 일찍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황님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멋진 그 또 무대와 뭐 이제 사후 행사, 식후 행사를 또 저희가 마련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전시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런 큰 상암 경기장에서 2시간 동안 만약에 행사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8시나 9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그 10만 명이 나오는 시간이요,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걸려요, 나가는 것도.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애들이 보통 저희가 웬만하면 11시까지는 숙박 장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밤에 놀 때가 되게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밤에 모든 가게들이 다 닫기 때문에 애들이 막 9시, 10시부터 다 숙박 장소로 다 돌아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애들이 놀 수 있을 만큼 놀고, 아마 12시에 딱 맞춰서 숙박 장소에 들어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본당 봉사자분들이 조금 힘들어지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당에 12시에 애들 다 들어올 때까지는, 그죠? 그리고 애들 인원 점검도 하셔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본당에서 계속 애들이 자고 교리교육하고 아침 먹고 이러려면은 계속 물도 공급해 주셔야 되고요. 얘네들 샤워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화장실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 그러면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 화장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애들이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세탁기를 줄 수는 없고요. 다만 애들이 샤워하면서 막 옷 이렇게 대충 물에 헹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좀 넣을 수 있는 빨랫줄 같은 거, 뭐 식수만 해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렇죠? 식수 공급만 해도 정수기를 렌탈을 뭐 하든지 아니면 아무튼 여기저기다가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생각만 하면 계속 머리가 아파지죠, 그죠? 네. 그런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는 나눠줘야 애들이 이제 그 폐막 장소에 들어가서 밤샘 기도 장소에 들어가서 낮부터 들어가니까요. 애들한테 한 4끼치의 식량을 줍니다. 4끼치 아주 간단하게 싸줄 거예요. 그냥 빵 한 조각에 그냥 주스 하나 요 정도를 한 4끼 정도를 싸서 줄 건데, 그거 전부 다 배분해 주시고, 애들 토요일 날 아침에 다 나가면은 청소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여기만 청소하시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좀 머물렀던 그 공공기관과 학교 뒷정리를 다 하셔야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재정도 많이 들게 되어 있는데, 재정은 올해부터 모으실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 교구에서 교구장님께서 어떤 걸 마련하셨냐면, 수입 계정으로는 이제 WYD 2027 WYD 수입이란 계정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계정으로 이차원금을 걷는다든지 이 본당 내부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으실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지출 계정에 이제 그 자선 찬조비 쪽으로 지정 지출하는 그 WID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출 계정을 또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당 재정분과장님이나 이제 사무장님께서 다 아실 텐데, 그 들어온 수입을 WID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 본당 주임 신부님들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의 수입이 커지면 모두 커지게 될까요? 교구에다 내는 교구납부금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WID를 위해서 쓰려고 돈을 많이 모으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교구에 내야 될 돈이 많아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WID를 위해서 지출을 계정을 통해서 지출한 것은 교납금 상정하는 상정 금액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입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무금이나 1차 주일원금은 그게 많아지면 교납금이 많아지거든요. 그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스마트하신 분들이 그럼 우리가 교납금 조금 줄어도 됩니다. 올해 내년에는. 그래서 각 본당의 지출이 많을 것이 예상이 되어 있어서 대신 또 저희 교구장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원래는 각 본당에서 WID 이 비용으로 또 얼마씩 내라, 이 조직에서 써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요. 저희 조직이 위해서 지금 써야 되는 돈이 3천억에서 4천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애당초에는 본당에서 조금씩 그러면 각출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그냥 자유롭게 저희가 지금 기부를 받고 있는데, 후원 모금 활동 통해서 이렇게 받고, 국가에서 좀 받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순례자 패키지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저희가 리스본보다 10% 인상해달라고 로마의 사정에서 예스해 줬는데, 한 4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여기서 머무는 애들이 숙박과 아침 조식과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저녁에 쓸 수 있는 그 식사로 쓸 수 있는 그 돈, 그리고 보험, 그 다음에 순례자 키트까지 이렇게 하면 사실 45만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희는 사실 1인당 한 80만 원은 받아야 일주일 얘네들이 아무튼 이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역대 어느 대회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40만 원 선으로 저희가 지금 허락을 받았고, 대신 뭐 아무튼 저희가 노력해야죠. 예, 저희가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본당은 본당대로 힘들 거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힘들 겁니다. 아마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지실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입니다. 본당을 떠나시고 싶을 만큼 힘들어지실 거예요, 내년에. 네,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애들은 징글징글하기도 하지만 예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WID의 가장 큰 수확은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 거. 얘네들은 사실 우리는 더 받아야지, 뭐 40만 원에 이걸 어떻게 해줘, 그러지만 얘네들은 서울에 오려면요 가장 비싼 비행기 값을 치르고 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하면 얘네들이 돈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북미에서 해도 그렇게 돈이 들지 않아요. 한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오기에 가장 힘든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주변에 막 엄청 큰 러시아와 엄청 큰 중국과 막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고 대서양과 뭐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고 이런 아주 먼 곳인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중남미 애들은 벌써부터 적금을 붓고 있는 거, 작년부터 붓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오는 애들이니까 이걸 조금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 요거는 마치고요.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마이크가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요것으로 마칠 건데요. 네. 저희가 매우 기본적인 꼭 서로 나눠야 되는 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뭐랄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배고파요. 저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 다음에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쪽으로 가주세요. 뭐 조용히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이런 아주 중요한 말들은 한 10가지 정도씩 뽑아서 그림과 함께 우리 한국말,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통역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플 다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어플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직 조금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이어서 그런데 통역하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 중에 저희가 이제 예산상 허락한다면 한 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그 통역 시스템을 저희가 각 본당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어플 다 깔아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할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따가 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봉사를 이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때 저희 지역에서도 한 4가지 봉사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봉사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언어를 못 한다고 해서 나 이 봉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네. 네. 참 신기한 것인데요. 외국어를 못해도 통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폴란드에서 입증이 되었는데요. 폴란드어가 유럽 애들한테도 아주 어려운 언어입니다. 근데도 폴란드는 2번이나 있어요. WYD. 그때 홈스테이 하는 가정들에서 다 증언했어요. 그냥 몸짓 발짓을 다 하면 네 통역이 된다. 소통이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애들 드리는데 드는 비용은 그 가정에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따로 홈스테이 가정에 돈을 주거나 저희 조직위에서 홈스테이 가정을 위해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또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냐고요? 네. 일단 교통수단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 우리 무슨 기후동행 카드인가요? 예, 우리 서울시에 있는 어떤 카드랑 협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서울시랑. 그래서 저희가 교통카드도 다 일정 부분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예정이고요. 다만 그 카드를 그냥 실물로 줄 수도 있지만 앱에 깔 수도 있어요. 바코드로 해서.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통카드는 앱상에 발급하든 실물로 발급하든 발급할 예정이고요. 아이들의 참가자 연령은 만 15세에서 외국 애들은 만 30세까지, 우리나라는 청년이 40대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 39세까지 허락을 받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 시스템에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한 명이 100명분을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100명의 개인 신상을 넣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는 그 밖의 범위에서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15세 미만도 들어오고요. 물론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과 동반하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은 나이가 30대, 40대로 훌쩍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인솔할 어른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홈스테이에 저희가 이제 배정하는 청년들은 가급적이면 20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원래는 조식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하는데, 근데 홈스테이 가정에서 이제 근데 그 조식을 하려면 그 홈스테이는 저희가 다 배달할 수가 없으니까 본당 봉사. 그러니까 이제 본당에 오셔서 애들 거 아침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걸 보통 역대 대회들에서 다 못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는 보통 그 홈스테이 집에서 조식을 보통 해줬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아침 먹듯이 주면 큰일 납니다. 외국 애들은 이렇게 아침을 먹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침을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간단한 빵 한 조각에 과일 하나, 음료 하나. 음료도 200ml. 리스본에서 200ml를 줬어요. 네, 그 정도. 거기에 이제 동그란 빵 같은 거 하나,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비용을 2차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런데- 본당에서요. 본당 네네, 차원에서. 본당 차원에서. 본당에서 그러면 쓸 돈을. 한 본당에 2,000명 정도 배정이 된다고 하면 1인당 저희가 소요 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될지, 전체는 어느 정도를 그 예산을 책정해야 될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 뭐 2차 헌금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재정분과장이거든요. 네. 처음 해봐가지고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게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준비할지가 일단 본당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동식 화장실이 25명당 한 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5명당 한 칸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본당에 지금 화장실 몇 칸 있어요? 한 10칸은 되지 않아요? 모든 남녀 화장실 7칸이에요. 자, 7칸이면 산술적으로 175명을 재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가이드라인, 교황청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교황청 가이드라인은 형편없어요. 여러분들 175명을 본당에서 재우는데 그 7개 화장실 칸에서 그걸로 그냥 해결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못해요, 그거를. 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뭘 선택했냐면 안 먹고 안 싸는 걸 택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WYD만 갔다 오면 애들이 5kg씩 빠져서 왔어요. 계속 걷고 움직이고 먹지는 못하니까. 입에 안 맞아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장실 가는 게 걱정이 되어서 애들이 탈진할 정도까지 뭘 안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도요, 애들은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에 어떤 본당에 가면은 그럼 이제 벌써 제가 받아본 예산은 본당에서 200명을 재운다고 했을 때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4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동식 화장실들이 있고 샤워실을 위한 컨테이너가 있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약 30만 원 정도 한답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거 4일, 5일 빌리면 그것도 이제 150만 원씩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컨테이너를 한 3, 4개 정도씩 이렇게 빌리는 거죠. 그 공간이 허락되는 만큼. 이제 이런 식으로 잡기 시작하면, 그리고 무슨 배수가 필요하니까 이제 배수 공사를 또 한다고, 배수 공사에 대한 저기를 또 잡고, 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저희가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일률적으로 잡을 수 없는데 네, 어떤 그래서 본당에서 최소한으로 저희는 이제 교황청 기준으로 요 정도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는 매뉴얼이 올 여름에 나갈 겁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네, 네, 저희 네, 있겠죠. 매뉴얼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 본당에서는 어느 정도 하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계획 수립한 다음에 모금을 시작하라고 하면은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하실 수 있도록 작년부터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매뉴얼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 모으는 걸 계속 모으셔야 돼요. 네, 그 감사합니다. 실제 매뉴얼에 따라서 그 이제 지출 계획을 짜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홈스테이를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저희 온 가족이 신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자일지 비신자일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는데 뭘 믿고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믿고 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또 그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전에 홈스테이를 했을 때 네. 어떤 그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냥 저희가 믿고 저희가 사고 사례는 그 청년들 때문에 있는 사고 사례는 거의 없고요. 그 홈스테이 호스트들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사고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이 청년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을 받으시려면 그 청년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걔네들이 잘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에 출입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대신 애들도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낮에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반드시 나가야 돼요. 오전 8시인가 애는 반드시 집을 나서야 되고, 그리고 밤에도 9시 이전엔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는 건 12시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아무리 일찍 들어가도 9시 이전엔 들어가면 안 되는 뭐 그런 식의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정할 때 문제인데요. 그 홈스테이 배정하는 청년들을 비신자 청년들을 배정하지는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배정하는 문제니까요. 신자들만 배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WYD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례자들은 99%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각 교구에서 팀을 짜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중간에 아프거나 그러면 본당에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자다가 네. 열이 나거나 뭐. 네, 그 이제 의료는 저희 성모병원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다 스탠바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구급 키트로 퍼스트 에이드로 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의료진들한테 넘길 수 있습니다. 또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입니다. 그 1차 응급조치 한 그 퍼스트 에이드 키트를 본당마다 또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소화제, 일정량의 이런 거 뭐 솜이라든지 뭐 소독약이라든지 감기약 그 해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당별로 조금씩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화재 이제 의료 사고도 사고지만 화재도 사고거든요. 그래서 화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같이 교육시켜 드릴 거고, 그런 것도 애들한테 주지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긴 시간 지루한 강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 같이 저희랑 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시면 우리 본당 위원회 WYD 위원회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청 주시면 저희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인터넷 접속하시면 구글 창에 서울 세계 청년 대회라고 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저희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그 공식 홈페이지에 사실 제가 오늘 설명을 생략한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워크북 같은 것도 있고 저희 기도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내문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공식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